허수아비 작품은요, 허수아비가 끝없는 저주에 갇혀 있다가 불새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마침 등장한 유저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받게 되고 아쉬운 사랑을 느끼는 그런 형태의 작품입니다. 내가 가상의 공간에서 누구와 뭘 하면은 가장 감동이 있고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허허 벌판에 있는 어떤 나무에서부터 허수아비를 만들고 내가 그 허수아비에 생명을 주고 그리고 너무 행복한 순간을 지내다가 그 허수아비는 너무 행복해서 불에 타버리고 하지만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슬픈 죽음이 아니고 행복한 죽음이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넣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배우가 사람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머시브 티어터라는 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의 골격하고 비슷하면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표정이나 뭐 희노애락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여야 됐고, 그런 의미에서 유사 사람이면서 사람은 아닌 그런 캐릭터로서 허수아비라는 그 캐릭터가 그 당시 1:1 이머시브 티어터의 어떤 버추얼 캐릭터로서 가장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로서 단순히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관객을 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작들을 할 수 있을까? 관객들이 허수아비와 가까워지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놀이를 조금 관객에게 제안을 해야 될까? 처음에 만나서 인사하는 것조차도 어떤 식으로 인사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제스처나 액션이 아니라 이 VR 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명확하게 관객한테 인식이 될까?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대사가 없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몸으로 좀 더 표현이 강력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마임에 대한 특강도 서로 하면서 배우고 듣고 참고를 많이 했는데, 좀 더 사이즈를 키우자. 그러니까 움직임을 좀 더 정확하게 단위를 분절을 해서 좀 더 크게 명확하게 확장을 해서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공부가 많이 됐고 관객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머시브 시어터라는 장르가 관객이 개입을 하는 장르이다 보니까 관객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에 대한 예상이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기는 하더라고요.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통한 시연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관객들이 반응이 어느 정도 한 5가지 유형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객의 반응에 따른 어떤 대처를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따라오네, 이 관객은. 친절하지 않은 상대 배우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가 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저희도 되게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이 이야기를 끌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더 에너지를 쓰고 더 컨택하려고 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VR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영화처럼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처럼 이제 3D 모델에 애니메이션을 입히는 작업을 이제 미리 하고 그거를 이제 상영을 하는 방식이라면, 허수아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객 앞에 배우가 있고 그 배우가 하는 연기를 바로 관객이 쓰고 있는 이제 VR 헤드셋으로 보내야 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어떻게 구현할까 하다가 저희가 사용한 거는 이제 로코코라는 자기 방식의 이제 모션 캡처 수트입니다. 모션 캡처 수트를 배우님들이 입고 배우님들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저희 시스템에 있는 유니티 3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모션 캡처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 이제 욕심을 더 많이 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실감 나는 이제 연기와
극을 위해서 배우들의 표정을 보면 좋겠다 해서 아이폰을 활용한 이제 페이셜 캡처도 동시에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특수하게 제작한 헬멧이 있었는데 이렇게 헬멧을 착용을 하고 핸드폰을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죠. 헬멧 뒤쪽에 무게추를 달아서 배우분들이 목에 큰 무리가 오지 않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관람객들이 실감나게 보게 하기 위해서 뜨겁고 차가운 전도가 가능한 열전도 햅틱 장갑까지 이제 계속 추가를 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모션 캡처를 진행을 하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자이로 센서를 사용했을 때 이제 특징은 절대적인 위치를 이제 수신하는 게 아니라 자이로 센서들 사이에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수신을 해서 모션 캡처를 하게 되는데 허수아비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시작할 때 잡았던 그 위치하고 공연이 끝날 때 위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틀어지는 경우에 뭐 허수아비의 발목이 막 꺾여 있다거나 손목에 이렇게 막 꺾여 있고 얼굴이 막 돌아가 있고 되게 관객분들이 봤을 때는 공연에 몰입할 수가 없는 되게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십자가 자세를 이제 해서 다시 초기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컨택을 잘 하면서 잘 놀다가 이 오퍼석에서 깃발을 들어요. 말을 못 하니까. 깃발 들어서 막 이렇게 흔들면 저희도 갑자기 막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십자가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체험자도 그걸 따라서 이거 따라하라는 건가? 십자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댄스를 보통 이제 그 전에 다른 VR 영화로 제가 이제 또 출품하고 했을 때는 보통 프로듀서 감독 이렇게 2명 정도만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무대처럼 꾸며지기 때문에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가야 되고 또 그 현장을 뒤에서 기술을 이제 도와줄 스태프들을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가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파일만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뭐 모션 캡처 수트라던가 아니면 그런 햅틱 장갑 같은 굉장히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이제 PC를 비롯한 모든 장비를 다 패킹을 해서 저희가 또 이제 배우들이 많다 보니까 각자 짐을 나눠서 들고 가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공연장으로 가가지고 또 이제 세팅 시간이 이틀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그때 짐도 안 풀고 아마 바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페인트 칠부터 십자가 그림 그리는 것부터 해서 지푸라기 손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푸라기를 주우러 다니고 했던 그 PD와 배우분들 그 롤 서로의 롤 할 거 없이 그냥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맡아서 했어요. 현장에 가기 전까지 이게 만약에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웬 국제 망신인가 이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전날 밤까지 사실은 좀 에러가 났어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개막 한 3일 전에 도착을 했는데 3일 내내 매일 그 호텔 방에서 다 같이 이제 컴퓨터 앞에서 계속 이제 버그 수정하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딱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서 완성이 됐어요. 문제가 없게 됐고 Congratulations, all of you. Super cool. 저희가 진짜 하나 자부심을 느낀 게 한 번도 예약에 차질 없이 공연을 다 진행을 했다라는 게 저희도 사실 믿겨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건. Hey everybody, Kyle from VR Scout here. We're at lovely Sundance 2020. I am lost in the snow checking out all the amazing, weird VR immersive experiences here at the New Frontier exhibit, including Scarecrow. It combines VR technology with live actors, haptics for all this weird effects that create this theater 4D experience. I can't even explain it. Let's check it out. Easily one of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s I've tried at Sundance 2020, perhaps
even in the last like 5 years of film festival exhibits with VR and AR technology. I'm so confused in like the best way possible. So if you are at Sundance, drop everything you're doing, go see Scarecrow. It's absolutely incredible. I shouldn't say see, I should go say experience because it's 평이 되게 좋았습니다. 평이 되게 좋았고 저희가 사실 가장 좋았었던 거는 콘텐츠 자체가 좋다라기보다 저희가 예상했었던 부분들, 혜택이라던가 관객을 끌어안는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그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었다. 진짜 라이브 액터를 눈앞에서 만났었을 때 VR과 합쳐지는 부분이 너무 좋았다라든가. 일단은 언어가 다른 미국에서 막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재밌었고 신선했고 저한테는 여태까지 그냥 계속 만들어내느라고 막 달려왔는데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대답을 하면서 아,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나를 그제서야 현장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아, 우리 뭔가 재밌는 거 했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2020년도에 썬댄스 2월 달에 갔는데 끝나자마자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을 맞게 되고 6월인가 그때 레인댄스 프로그래머가 저한테 이제 좀 화상 채팅을 좀 하자. 그래서 자기는 이걸 꼭 불러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근데 이 기회를 너무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저희가. 근데 거기서 정말 극적으로 방법을 제시를 해주신 게 VR 챗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VR을 쓰고 안에서 사실은 채팅을 하는 용도의 그런 목적의 플랫폼인데 거기서 연극을 할 수 없겠느냐는 그런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또 저희는 프론티어로서 교수님과 제가 너무 재밌겠다. 이거 한번 이 기회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작정 그냥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VRC 작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배우분들만 이제 기기를 차시고 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어느 곳에서든 이 VR 챗이라는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공연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거의 3개월 안에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3개월 안에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진짜. 되게 제약이 많았어요.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없었고 어떻게 하면 기존의 이야기 툴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 플랫폼 안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VRC에서는 이제 모션 캡처 수트 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팔다리 정도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오프라인에서 사실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옆에서 기기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움직이세요 하는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VR 기기에 익숙하신 분들이 들어오신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내부에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뭐 움직이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설명들을 안에서 전달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를 좀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이진이라든가 가오슝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서울을 떠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곳에서 그런 메타버스 버전의 VRC를 공연을 했고요. 대만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을 마치고 나면 그쪽에 이제 관계자분들이 그 웹캠을 켜주셔서 이 배우분들하고 체험하신 분들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서로 자기가 이제 했던 캐릭터를 이렇게 들고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놀라시기도 하고. 처음에는 사실 인기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다가 입소문이 나면서 뒷부분 가니까 막 부킹이 꽉 차서 아무도 못하고 저희가 원래 1대3 공연이었는데 이럴 거면 그래도 메타버스인데 여러 명을 불러보자 그래서 정말 며칠 사이에 결정을 해서 한 40명, 50명을 다 불렀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게 자기 아바타를 입고 와서 여러 명이 하는 게 이게 정말 메타버스 공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떤 허수아비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촉각적인 실질적인 어떤 만남이 없어도 느껴지는 감정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 원격 프로젝트에서 이 허수아비 VRC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Bravery of the Scarecrow team
Community feedback was 그때 아침이었죠. 거기가 영국 시간으로 밤이니까. 새벽에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아침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상을 준다 그러면 갈까.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올해니까. 그래서 집에서 저랑 교수님은 교수님 댁에서 그리고 PD는 학교에서 그래서 한 3명이 같이 시상식을 참여를 했는데 잠옷을 입은 채로 수상 소감을 하라고 하는 그 상황이 온 거죠. creating something very emotional. So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I really didn't expect this. As she said, she didn't mention anything to me, and it's 6 a.m. in the morning, and she just asked me to bring our team. So, yeah. 아 진짜 예상치 못했는데 이런 상을 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그 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의 주최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상을 받았었던 거 이런 것들이 실제 상보다 훨씬 재미있는 어떤 우리 콘텐츠에도 맞고 뭔가 우리가 트렌드를 좀 이끌어가고 있고 그 트렌드의 혜택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한국에서도 좀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물론 VRC로 하면 어느 나라에서든 볼 수 있지만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언폴드 X라는 곳에 초청이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초청된 공연이 DDP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공연을 보고 난 후에 그 메타버스 엑스포라는 과학기술통신부에서 하는 그 메타버스 엑스포에 또 초청이 돼서 그렇게 H는 2군데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LB하고 VRC를 같이 할까 하다가 이제 너무 분산이 되는 것 같아서 촉감이라든가 햅틱이라든가 열감 같은 그 저희가 LB 버전에서 보여줬던 몇 가지 요소들 그리고 VR 챗이라는 것은 어디 있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배우와 관객이 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인터액션 같은 것들 끌어안는다든가 뭐 이런 거를 같이 좀 배합한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이브리드 버전이라고 부르는 같은 장소에 있대 1대 다수의 관객을 만나는 작업이었어요. 각 유저분들이 햅틱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공연을 보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각각의 컴퓨터에서 각자 컨트롤을 했어요. 3명의 관객을 위해서 되게 많은 스태프들이 붙어서 공연을 진행을 했었죠. H 작업에서 좀 또 특이했었던 점은 공간을 보는 또 다른 제3의 관객들이 있잖아요. 가상 공간에 있는 관객도 관객이지만 그런 퍼포먼스를 이루는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관객이 있어요. 공연의 일부로서 스퀘어크로우 외부적으로 어떻게 공연을 보일까라는 것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대도 새로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H 버전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관객분들이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한 분의 배우분을 보내서 제주도에서도 똑같은 공연을 볼 수 있다. 실시간으로 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거기서 1대1 LB에서 있었던 컨택하는 접촉을 하는 배우의 역할로 섀도우 배우가 있어서 그 섀도우 배우들이 움직이면서 유저들을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짰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입출구 같은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해서 효율적인 동선을 만들었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상당히 괜찮은 콘텐츠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것을 어떤 능가할 만한 재미나 인터액션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죠. 허수아비 AP는 이제 허수아비가 이제 H까지 세대를 거듭하면서 기술적인 발전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에이트랩에서 다른 프로젝트 중에 하나에서 햅틱 조끼를 활용해서 이제 관객들과 같이 댄스를 하는 그런 발레 메카니크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입게 되는 햅틱 조끼는 이제 진동을 느끼게 해주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위해서 포항공대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는 사실 여러 가지 버전이 계속 있는 채로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실감 콘텐츠를 더 많이 즐기게 하기 위해서는 H나 AP의 버전이 계속 유지돼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메타버스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경량화시켜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가본 거라면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장님 문고리 잡듯이 이게 될까,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계속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땠어? 돼? 안 돼? 재밌었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배우와의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코디렉터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과정이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서 보면 좀 후회되는 것들도 많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도 너무 좋았던 작품이었고 진심을 다했다. 그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이 작품을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10명이 넘는 스텝이 필요한데 한 명밖에 볼 수 없는 작품이어서 이거를 만약에 티켓을 주고 팔면 얼마에 이거를 팔아야 될까? 이거는 정말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프로젝트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한예종 AT센터처럼 우리가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게 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제작하는 초반 과정에서 이게 과연 관객한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도 좀 따스해지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을 마주한다 라는 기분. 그냥 단순히 배우가 무대 위에서 저희는 배우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희는 배우입니다 가 아니라 정말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허수아비가 되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허그라든지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막 새로운 기술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수아비가 가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가상현실이나 VR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성향은 다른데 그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이제 좀 좋아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실감 콘텐츠를 잘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훨씬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과 이제 배우들과 그 안에서의 이제 참여자들과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가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있는 듯한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이게 좀 안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 나이 좀 있으신 관객분들이 의외로 관심이 많으셔서 찾아주셨는데 혹시나 본인들이 공연을 참여하면서 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해주는 걸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다가 이제 좀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하니까 또 빨리 이해를 하시고 체험을 하시면서 끝나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고 온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즐거웠어요. 굉장히 앞선 기술에 대한 작품들은 상상만 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한번 해봤다라는 게 너무 뜻깊다 하면서 감동하시는 거에 우리는 거꾸로 감동하고 이게 실제로 그때는 안아줬잖아요. 실제로 안아줬냐고. 뭘 너무 집중해서 몰랐다고 하는 체험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관객분들이 좀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공연 같은 경우에는. 딴 프로젝트들은 좀 제작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는데 코엑스나 이런 DDP에서 했던 공연들이 좀 관객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많았던 것 같고 새로운 형태의 뭔가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앞으로 이 허수아비가 또 어떻게 변해갈지 허수아비의 여정이 되게 궁금합니다. 우연찮게 이거를 찾아보게 되거나 또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공연이 되어진다면 그걸 통해서 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는 좀 기운을 얻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만큼 진짜 명예로운 일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허수아비도 다른 작품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온 것처럼 허수아비 작품도 다른 사람들의 다른 창작자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